여기 단위 타우는 I 알파. 이걸 구하는 단원이죠. 이제 이 법칙. 그래서 여기에 야구공이 있고 그리고 팔을 하나의 그냥 막대라고 보는 겁니다. 팔뼈를 막대라고 보고 요 축에 대해서 관절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던지려고. 그래서 야구공의 질량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팔의 질량이 1.5kg 그리고 이 아래 팔뼈의 길이가 0.350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정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0.3초 만에 초속 30m의 속력으로 이렇게 살짝 가서 이제 놓는 거죠. 초속 30m가 됐을 때 엄청나게 빠르네요. 그렇죠? 이 정도 속력이려면 뭐 선수의 팔인가 봐요. 선수. 그렇죠? 일반인의 팔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시간에 이런 속도가 됐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라면 그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죠. 델타 T분의 델타 V. 얼마예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얼마가 돼? 0.3분의 30이니까 100인가요? 그죠? 예, 100. 100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각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죠. A번에서는 각가속도 알파는 R분의 A죠. R분의 A. A는 R 알파고. 그죠? 그래서 여기 0.350m잖아. 0.350분의 가속도가 지금 100이죠. 100.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의 단위? 각가속도니까 라디안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예. 미터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 미터하고 여기에 미터하고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퍼 세크 제곱인데 각이니까 라디안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한 약 300 정도 나오죠? 286 이렇게 나왔어요. B번에서는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라. 관성 모멘트는 두 물체로 되어 있는 거죠. 야구공하고 팔뚝. 그지? 팔뚝. 예. 야구공은 입자로 생각하면 얘는 MR의 제곱이죠. 팔뚝은 관성 모멘트가 얼마예요? 팔뚝은 막대죠. 막대의 관성 모멘트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를 축으로 돌아가는 막대니까. 그죠? 3분의 1 ml의 제곱을 여기 써줘야 된다고. 끝을 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 ml의 제곱 8의 관성 모멘트 구하면 0.0613 공의 관성 모멘트는 0 mr의 제곱이니까 0.0184 두 개 더하니까 7.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킬로그램 미터 제곱. I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알파 구했죠? I 구했죠? I 알파 구해졌네요. 예. 토크를 알자 토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두 개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곱했더니 22.8 단위는 뉴턴 미터죠. RF 뉴턴 미터.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곱하기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인데요. 라디안은 다른 단위가 오면 사라져줘야죠. 없어지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뉴턴 미터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토크는 뉴턴 미터 쓰는 게 더 낫겠죠.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양동이. 요즘에는 이제 우물이 없어졌죠. 우물 어디에 있어요? 우물 어디 가면 요즘에 있는 데 있어요? 민속촌에 가면 우물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산에 가면 등산하다 보면 우물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북한산에 아직도 이거 있나요? 북한산 가본 사람 있어? 북한산 올라가는데 보면
요거 우물이 있어요. 우물. 마시고 실제 마십니다.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매번 이제 환경청에 나와서 검사하죠. 그죠? 이게 마실 물인지 검사를 해서 마실 물이 아니다 그러면 폐쇄시킵니다. 그죠?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이다 그러면 허가해 주는 거고. 왜 산에 가면 무슨 약수터 막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렇게 대롱 만들어 갖고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웬만하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아무거나 다 먹었다가 집에 가서 배 아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병원에 가야 되고 막 그래요. 예, 대장균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다른 균이 있을 수도 있어.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예.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모르지만 예,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정말 막 마셨어요. 예.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물이 다 걸러지잖아. 내려오면서. 그럼 냇가에 물 그냥 퍼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야. 산에서 등산하다 목마르면.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마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먼지가 아주 많죠. 물에 먼지가 있단 말이야. 예. 마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 옛날에 좋았지. 이제. 예. 근데 옛날에는 마시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 산에서 배 아프면 어떻게 돼? 어디 갈 수가 없잖아. 예.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예. 요즘은 이제 헬기라도 부르죠. 그죠? 예. 자, 떨어지는 양동이. 예. 그 그림을 여기 잘 그려놨는데 이게 두 개가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어져 있는 거죠. 줄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굳이 그린다면 여기에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줄이 메어져서 이쪽에 양동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얘네의 질량을 소문자 M, 얘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이렇게 쓴 거고 이게 이제 원판이니까 반지름이 R이 얼마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제 각각의 작용하는 힘을 그려줘야죠. 여기는 중력이 mg. 이거 이제 고민 안 하고 잘 그릴 거 아니에요. 장력은 t. 네가 당기면 나도 당겨. 그렇죠? 예, 우리 같이 서로 tt. 이렇게. 요 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줄이 당기는 힘, 지구가 당기는 힘,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다면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끌어올리는데 이용되지만 문제는 떨어지는 문제예요. 정지 상태에 출발해서 물에 부딪히기 전 3초 동안 떨어진다 했으니까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낙하는 아니죠. 어쨌든 자연낙하처럼 떨어지 그대로 가만둔 거지. 그럼 아래로 A로 가속하겠지. 자,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고요. 이렇게. 그럼 요 M에 얘한테 뉴턴의 제2법칙 이건 뭐 쉽죠? mg-t 이게 알자 힘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알자 힘은 F는 ma 되죠. 여기 글씨가 잘 써지네. 예. 식이 하나 나오고 얘한테도 돌아가는 얘는 회전하는 거지. 회전하게 하는 힘이 t예요. 따라서 t에 의한 토크가 만들어지겠죠. 토크. 회전체는 토크를 쓰는 거야. 예. 토크 타우 일단 타우는 I 알파 이런 식이거든. 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야죠. 타우를 직접 구하면 RT죠. RT. T까지의 거리 곱하기 중심축에서 힘 RT가 되는 거죠. RT가 되고 I는 이게 원판이니까 원판. 그죠? 2분의 1 M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I가 되고 알파를 그냥 써도 되지만 얘가 떨어지는 가속도가 A가 되면 얘가 회전하는 가속도가 A라는 얘기죠.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접선 가속도가 A가 되니까 각 가속도는 R분의 A입니다. 알파는 R분의 A.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A를 같이 둬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구하는데 아래 식을 조금 변형해서 다시 쓰면 양변을 R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좌변이 T가 되고 T는
r로 또 나눠주면 여기 r 제곱의 형태가 돼서 여기 두 개가 약분되죠. r 제곱하고 여기 r 제곱. 예. 그래서 2분의 1 ma가 남는 겁니다. 2분의 1 ma.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변변 더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서 t를 소거시켜도 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야겠지. t하고 마이너스 t 좌변 더하면 mg만 남죠. mg는 우변은 다 더해줬으니까 2분의 m 더하기 소문자 m a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양변을 얘로 나누면 a가 딱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마치 도르래 문제 구했던 것처럼 똑같아. 형태가 m1, m2 이렇게 있는 문제랑 같은데 이 m1 대신에 돌아가는 얘가 있는 거지. 그렇죠? 토크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식으로 구해주면 연립방정식 구하는 건 구해집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교재에서는 위쪽을 플러스로 보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보는 이상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래로 떨어질 거면 그냥 아래쪽을 플러스로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힘의 크기, 토크는 I 알파 그대로 써주는 게 낫지. 굳이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죠? 아래로인 거 몰라요? 아래로 5.6 하면 되죠, 그냥. 그죠? 위에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가속도 문제니까 가속도 구해서 적용하는 거야. 뭐 2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구하고 요거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연습 문제 보게 되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많이 없어요. 의외로 문제가 잘 안 나온다. 그쵸? 문제가 없죠? 문제를 구하려고 봤더니 뉴턴의 제2법칙 문제인데 그림이 없다고. 그림이. 문제는 있어요. 대운하의 곤돌라 사공이 그가 잡은 길이가 4m인 노의 한쪽 끝에 284N의 힘을 작용하는 반면 물은 노의 아래쪽 끝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치? 나는 모르겠어. 이거 무슨 그림인지. 그림이 있어야죠. 그림이 없으니까 못 구하겠어. 가까속도 주어지고 뭐 있는데 선풍기, 천정 이런 선풍기가 본래 이제 날개겠죠. 날개. 이렇게 이제 막대로 부는 거고 모형으로 그리면 원판의 질량은 여기 원판의 질량이 작은 원판이 있고 각 막대의 길이가 있고 질량이 있죠. 세로축을 관통하는 축 이게 회전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돈다는 얘기지. 관성 모멘트 구하라. 이거 전체 관성 모멘트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전체 관성 모멘트 다 더해주면 되고 선풍기가 돌 때 크기가 이런 마찰에 의한 토크가 작용합니다. 그럼 토크가 이 값이 되는 거죠. 토크는 I 구했죠 지금. 알파 쉽게 구해지겠네요. 그죠? 알파는 I분의 타우 토크니까요. 그리고 다 그런 문제예요. 그림이 없으니까 교재에 있는 두 문제 특히 이 그림이죠. 이 그림만 이것만 시험해야만 알 것 같아. 이거와 유사한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와 유사한 문제. 유사한 문제는 여기에도 있어요. 이런 거. 여기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뉴턴의 제2법칙을 이 문제를 교재에서는 이 문제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했는데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단원, 그 다음 단원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요. 자, 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 입자가 질량이 m인 입자가 있잖아. 그럼 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확대해 볼까요? 네. 그런데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입자가 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 전체가 같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해요. 전체 같이 당연히 회전하겠지. 그런데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이 오메가를 여기다 그려놨죠. 축에. 그죠? 실제로 여기에 그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각속도가 오메가다라는 얘기고 이 축에 그리면 실제 오메가의 방향, 각속도의 방향은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그냥 감아주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쫙 펴면 축 방향이 되죠. 위쪽이 되죠. 각속도 벡터예요. 벡터. 이거는 각속력이 돼. 크기만 구하면 그냥 각속력 또는 각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고 방향까지 표시하면 이 위쪽 방향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아래쪽 오메가가 돼요. 오메가의 벡터의 방향이. 토크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모든 점의 2분의 1 mv 제곱을 각각 다 구해줘야겠죠.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건 속도가 빠르겠죠. 가까이 있는 건 속도가 느리겠지. 이 중심점에 있는 건 아예 안 움직이겠죠. 이게 같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v를 r 오메가로 바꿔주면 회전에 대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회전에 대한 물리량으로. 그랬을 때 여기 mr의 제곱의 시그마가 떡하니 또 나타납니다. 여기 시그마 mr의 제곱. 이게 바로 i가 되죠. 여기에 또 관성 모멘트가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이 회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그리고 각속도만 알면 아주 쉽게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각 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백날 걸리겠죠. 백날. 그렇죠? 속도도 다 재야 되고 반지름 다 재야 되고. 그래서 이 식을 쓴다. 그래서 이거를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특히 또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첨자로 R을 로테이션의 R을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 축은 멈춰 있는 거예요. 축은 멈춰 있고 고정된 축의 회전 운동 에너지 KR은 2분의 1 mv 제곱. 우리 교재는 이제 에너지 2까지 썼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암기하기도 쉽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대신에 항상 우리 I를 넣으니까 그리고 속도 V 대신에 오메가 넣어서 구해주는 거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가 갑자기 192페이지가 여기 점프를 해요. 갑자기 점프. 이게 한강 같은 게 있어. 한강. 우리 금강이라고 해야 되나? 한강?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여기는 가까운 강이 뭐 있어요? 여기 바닷가. 인천 앞바다 여기 건너와야 돼. 이렇게 가까운 이게 금방 넘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 제목이 바뀝니다. 여기 구르는 물체. 여기 원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구르는 물체의 운동. 그래서 굴림 운동 또는 굴림 운동이라고 해요. 굴림 운동. 굴림 해도 되고 영어는 롤링이라고 하죠. 롤링. 원래 작은 단원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구르는 물체죠. 우리가 구를 수 있는 물체를 경사화면에 두면 떼굴떼굴 잘 굴러가잖아. 이제 아침에 수업에 늦어서 저쪽 어디야 전철에서 내려서 셔틀버스 타고 오면 금방 오는데 셔틀버스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전기자전거 타고 오죠. 그죠? 속도를 막 내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럼 바퀴가 어때요? 굴러오는 거지? 날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바퀴가 굴러온다고. 그래서 구른다는 얘기는 이 무게중심을 축으로 회전을 하면서 진행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건 이제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굴림 운동은 이렇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결합이에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결합. 이런 과정을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그냥 퍽 나온 거야. 예. 그래서 바퀴하고 같은 속도로 뛰는 친구가 있다면 바퀴를 보면 회전하는 것처럼만 보이죠. 같이 갈 때. 바퀴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겠지.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얼음판에서 바퀴를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때는 이제 병진 운동만 하고 있는 거죠. 회전하지 않고. 구르는 물체는 이게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진 운동, 위치를 이동하고 있으니까 병진 운동도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회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를 더해줘야 돼요. 구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
mv 제곱. 그렇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퀴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구르는 바퀴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아주 빠르게 여기를 다른 교재에서는 이게 한 서너 페이지 되는데 그냥 갑자기 푹 이렇게 왔어요. 문제 갑자기 문제 이제.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예요. 문제는 여기 높이 h의 정지에 있던 원판 또는 구를 수 있는 물체의 질량 m이 떼굴떼굴 굴러서 정지 상태로부터 떼굴떼굴 굴러서 바닥에 왔을 때의 이 중심의 속도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구르지 않는 얼음 조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얼마가 되죠? 바닥에서의 속도 V는 그렇죠. 루트 누군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2GH가 되지? 루트 2GH 그죠? 2분의 1 mv 제곱 바닥에서 높이에서는 mgh니까 그죠? mgh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런 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굴러가는 물체는 바닥에서 이런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도 더 해야 돼? 회전도 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얘는. 그죠? 돌아가기도 해야지, 진행도 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크기의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일부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 돼요. 예를 들어서 100인데 100이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다 100이 되는데 이게 병진 운동 에너지로 50이 되고 회전 운동 에너지로 50이 되면 2분의 1 mv 제곱이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치? 굴러도 가야 되고 회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회전 운동 에너지하고 병진 운동 에너지하고 나눠 갖는다고요. 뭐 70, 50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100보다 작으니까 그냥 미끄러지는 마찰 없이 미끄러지는 물체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봐야죠, 우리는. 얼마의 속도인지 계산을 해 보자. 진도가 되게 빨리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어. 엄청나게 빨리 공부하는 건데 알아듣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요. 그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 빨라서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녹화한 거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대로 씁니다.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자, i는 굴러가는 물체는 다 어떤 값 곱하기 mr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mr의 제곱의 합들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i는 베타 m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베타 mr의 제곱. 어떤 값을 곱한 mr의 제곱. 2분의 1 mr의 제곱 앞에서는 그죠? 5분의 2 mr의 제곱. 다양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이 앞에 곱해지는 상수를 베타로 쓴다고요. 베타 mr의 제곱. 질량 소문자로 쓸까요? 여기 대문자로 나왔네요. 대문자로 다 바꿉시다. 그러면 mr의 제곱. 여기 관성 모멘트죠. 대문자 m으로 다 바꿔줍시다. mg h m v 제곱 m r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오메가는 r분의 v예요. 이 오메가와 v 사이의 관계는 오메가는 r분의 v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r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겠죠? 이 r의 제곱 다 같은 빨간색이니까 이상하네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요거하고 약분이 되죠. r 제곱하고. 그러면 남는 형태가 잘 보시면 여기도 2분의 1 mv 제곱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2분의 1 mv 제곱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베타가 곱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베타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즉 이게 운동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잖아요. 병진 운동 에너지의 1대 베타의 비율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1대 베타. 병진 대 회전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베타예요. 1 베타. 이렇다고요. 비율이. 그러면 이 식에서 V를 그냥 구하면 되죠, 바로. V를 구하니까 얼마가 돼요? V를 구하니까 1 더하기 베타가 분모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1 더하기 베타. 루트 2JH. 루트 안에 1 더하기 베타가 분모가 됩니다. 원래는 베타가 없을 때는 그냥 1이었죠. 예. 베타만 쏙 넣어주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죠? 예. 베타를 쏙 넣어주면 된다. 과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결과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9라고 했죠. 속이 찬 9. 속이 찬 9. 안 나오네, 답이. 그런 얘기가. 5분의 2가 돼요. 속이 찬 9는. 근데 답에는 5분의 2로 써놨어요. 여기 5분의 2. 그죠? 그럼 베타가 5분의 2니까 1 더하기 5분의 2는 5분의 7이겠죠. 5분의 7분의 2잖아요. 번분수가 되니까 7분의 10이 되죠. 7분의 10. 루트 7분의 10 G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베타가 1이다 그러면 그냥 루트 GH가 되겠죠. 베타 값을 잘 치고 3분의 2가 되면 3분의 5분의 2니까 얼마야? 5분의 6이 되겠죠. 5분의 6 루트 GH. 그죠? 베타가 주어질 때마다 V를 구해낼 수 있다. 어쨌든 이 V는 얼음 조각이 미끄러지는 V보다는 입자나 그냥 물체,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루트 2JH보다는 작은 거죠. 분모가 1보다 클 테니까. 예. 얼음 조각은 그냥 쫙 미끄러져서 빠르게 오는데 구르는 물체들은 좀 천천히 옵니다. 또 베타가 크면 클수록 V는 더 작아지는 거지. 그죠? 베타가 클수록 V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링 경사면은 슬로프가 맞죠? 예. 벨로시티 스피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그림들이 동영상을 볼까요? 동영상을 보면 봅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리가 말했다. 나 언제까지 부어있어? 일도 힘든데 부은 다리도 간대. This is a fairly common physics lab, and the idea is to take some objects and let them. 요거 실험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masses, right? The exact same masses, 굴렁쇠죠, and 굴렁쇠. they're going 근데 through the same 질량이 change in potential 중앙에 있는 energy. 거 있고 멀리 있는 거 They're 있고 actually 그렇잖아요. getting more 어떤 게 rotational kinetic 관성 모멘트가 energies. 더 크겠어요? 이거죠. M R의 제곱, R이 더 멀리 있잖아요. 얘는 가까이 있고. 그럼 얘 관성 모멘트가 더 큰 겁니다. 베타가 크다고요. 베타 값이. 베타 MR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더 느리게 떨어지는 거지. So 자, the higher 그러니까 V moments of 자체가 inertia, 작다는 건 느리게 which 온다는 means 얘기예요. that this object is able to use more of the conservation of energy 했어, 싫어? 언제 했어? of its total mechanical energy for translational kinetic energy. 두 개를 한 했어요 Inflate 이미? this object to the base was that bottom of the ramp first. 아유, 근소한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What we 다시 saw 보니까 the bottom of the ramp first.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변에 다른 물체들도 있어. What we saw with this goes to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얘네들을 which one you 동시에. think will reach the end of the ramp first. 동시에. 그럼 똑같이 가죠?
다 똑같이 원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예, 굴렁쇠도 동시에 가죠. They are equally easy to rotate. What object would you choose? Bottle of liquid. The objects I have to have this bottle. The stuff 이거는 inside 이렇게 돌아갈 actually 때 remains reasonably stationary. 물은 안 돌아가요. 그렇죠? 액체는 안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Rolling along a ramp. 얘는 그냥 You 원판이 begin with a set amount 원통이 of 가는 거하고 mechanical energy. 똑같겠죠. 떼굴떼굴 When 굴러가는 you get to the bottom 거하고. of the ramp, you have 그런데 that same amount of 이걸 얼리면 mechanical 어떻게 energy. 돼요? That's the law 얼리면 of conservation of energy. 원판이 돼버리죠. 원판. But 판이 an 돌아가는 object 거예요. that is 그렇죠? difficult to 다릅니다. rotate, so it has a high moment of inertia, is going to have a 이 high 그림을 보려고 rotational 한 kinetic 건데 energy at the bottom. 어디 영상에도 나오긴 할 텐데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얘는 원판, 이거는 테두리만 있는 링, 요건 속이 찬구, 속이 빈 공. 이렇게 네 개를 동시에 굴리면 I 값이 작은 베타, I가 작은 게 아니라 베타가 작은 값이 더 먼저 떨어져요. 베타가 작은 게. 그 얘기는 질량이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더 먼저 떨어진다고요. 테두리에 몰려 있는 것보다. 분포가 그런 거예요. 크기와 무관하죠? 요 V는 이렇게 보세요. 질량에 관계없죠. 크기에도 관계없죠. R에 관계 있어요? R 무관하죠.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이 갑니다. 그죠? 대신에 베타하고만 같은 높이라면 베타에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블록과 도르래 문제는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한 거잖아.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찰이 적용이 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문제. 그럼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해야겠지.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해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었잖아요. 그죠? 비보존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걸 잘 적용했죠. 그죠? 근데 앞에서는 이걸 잘 적용 안 했어요. 앞에서는 괜히 이상한 문자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병진 운동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야겠죠. 여기 높이가 있으니까 얘는 높이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M2GH 뭐 이렇게 나오겠죠. H만큼 떨어지면. 그리고 마찰력이 여기 마찰력이 있네요. 그렇죠?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 자체 구하면. 네.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 M1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여기 T1, T2도 비보존력이긴 한데 요렇게 T1이 있으면 요렇게 T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의 힘이 동일한 변이를 주니까 얘네가 하는 일은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T2도 요런 T2가 있으면 요런 T2가 있어요.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하는 일은 그냥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값 자체가 0이니까. 마찰력이 하는 일만 구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 곱하기 이동 거리. 얘가 떨어진 높이 h를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죠? 속도가 나중 속도가 v가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나중에는 속도 v가 될 거예요. M2도 같이 움직이니까 얘도 운동 에너지가 있죠. 자, 도르래는 회전하는 거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분의 1 여기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R 제곱을 곱했다 나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 I 오메가 제곱하면 됩니다. 예. I 오메가 제곱해놓고 오메가를 뭘로 써요? R분의 V로 바꿔주고 I는 베타 MR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I는 베타 MR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R제곱분의 오메가 V제곱으로 바꿔주면 저절로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2분의 1 베타 MV제곱이 되는데 얘가 굴렁쇠란 말이에요. 굴렁쇠. 굴렁쇠는 베타가 1이죠.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앞에서 회전 운동 에너지 대 병진 운동 에너지가 1대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1이면 1대 1이니까 모양이 2분의 1 mv 제곱하고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과정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예. 직관이 그렇게 팍팍 아무 때나 튀어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m2gh가 되겠지. 예.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 뭐 0으로 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다 VVV 들어있어요. VVV. 얘를 이항하고 V에 대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 뭐 어때요? 복잡하지만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내용은 요거예요. 내용은 그죠. 예. 그래서 V를 구할 수 있다. 좀 어렵습니다. 예. 비보존력이 하는 일까지 생각해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보죠. 연습 문제에서 이게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거지. 회전 운동 에너지. 여기 20번 문제 운동 에너지 자체를 구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요런 거. F를 구해서 F를 가해서 얘를 돌리고 있죠. 그러면 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관성 모멘트로 정지축 AA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하는데 F라는 힘을 준 거죠. 5.57N의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게끔 당겨준다. 만약 줄에 꼭지 둘레에 감겨 있는 동안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줄이 즉 얘가 잘 굴러간다는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잘 회전시킨다는 얘기죠. 80cm의 줄이 꼭지로부터 당겨진 후 이게 이동한 거리가 80c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 곱하기 80cm의 일을 한 거지? 힘으로 80cm 이동한 거니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F 곱하기 0.8m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돼? 알짜 힘이 하는 일이죠. 알짜 힘이 이거밖에 없어. 이 방향으로. 그렇죠? 이 방향으로. 그럼 이거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요. 일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네. 운동 에너지가 회전인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굳이 토크를 구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는 그냥 힘이 하는 일로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22번 같은 문제도 원통이 미끄러짐 없이 거친 표면을 굴러갑니다. 원통이 그냥 굴러간다고. 미끄러짐 없이니까 잘 굴러간다는 얘기죠. 예. 기름칠을 해서 쭉 미끄러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M은 10kg, 어느 순간에 무게중심이 초속 10m의 속력을 가져요. 중심이 초속 10m로 간다. V, 그죠? V. 무게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런 문제를 내네요. 2분의 1 mv 제곱. 예. B번에 무게중심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회전 운동 에너지 얼마 하겠어요? 1대 베타라고. 1대 베타. 그죠? 이 1대 베타. 얘가 굴렁쇠라면 똑같겠죠? 굴렁쇠라면 똑같고 굴렁쇠가 아니라 원판이라면 딱 절반이겠지.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 전체 운동 에너지는 그거 두 개 더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겠고. 근데 여기 이 원통이 원판인지, 그죠? 원판인지, 예. 속이 빈 원통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답을 보고 거꾸로 구해야 돼. 예. 자, 이거는 아까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문제예요. 예. 괜히 또 꼬아서 문제를 좀 꼬아 놓은 문제니까 해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 F는 MA의 회전 버전인 타우는 I알파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포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그냥 에너지 보존 또는 비보조직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까지 해본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그 사이에 관성 모멘트라는 걸 좀 알아본 거죠. 예. 매우 중요한 얘기고 8.6절도 아주 중요해요. 이 단원은 다 중요한데 그 이유가 단원 하나잖아. 단원 하나. 그렇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여기 다 넣었다 그랬죠. 8장에. 8.6절은 6장의 내용이에요. 8.5절은 5장의 내용이고 8.4절은 4장의 내용이 회전의 형태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이제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